이거는 곤걸이라고 그녀가 갔어. 2014년에 나온 영화 장면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나왔어요. 나를 찾아줘로 개봉했었는데 주인공이 벤 애플렉이라고. 저스티스 리그 봤나요? 거기서 배트맨 하는 그 양반이야. 나를 찾아주는 원작이 소설입니다. 영화로는 근데 많이 알려져 있어요. 10년이나 더 지난 영화라 이게 기억이 좀 나시려나 몰라들. 잠깐 줄거리를 설명하자면은 닉의 아내인 에이미가 결혼 5주년인 날 실종됩니다. 닉이에요, 이 사람이. 닉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금방 이게 미국의 초대형 관심사가 돼버렸다고. 매일매일 수사 내용이 방송으로 나와요. 근데 갈수록 이 남편인 닉이 용의자 같은 정황만 나오는 거야. 평소 아내 때렸고 내연녀가 있대. 내연녀에게 생활비 갖다 바쳐서 막 쓰고 있었다는 거지.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연히 씨발 닉 이 새끼가 아내 괴롭히다 죽였으면서 가짜로 실종 신고한 거 아님? 이런 의심이 들 거 아니야. 이 영화를 보면요, 이거 누가 봐도 닉이 범인이에요. 근데 영화 중반부부터 엄청난 반전이 나옵니다. 한 10년 됐으니까 스포할게요. 사실 에이미는 실종된 게 아니었어. 에이미가 남편인 닉에게 복수하려고 벌인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아내가 어떻게 이 자작극을 준비했는지 과정도 나오는데 여기가 이 영화의 재미예요. 스포해도 상관없는 게 아내의 이 계획 그리고 실행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치밀합니다. 사건을 조작해내는 기발함을 넘어서 어떻게 언론 이용하고 사람들 마음 유도해서 나한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이 안 보일 정도로 이거는 닉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런 식이면 닉은 억울하지만 범인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 근데 마지막에 반전이 한 번 더 있죠. 여기는 디마들이 직접 영화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인기가 있을 만해. 이게 평가도 좋았어요. 로튼 토마토에서 갓단 토마토처럼 싱싱하다 이런 평가 있었고요. 왓챠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점수 상위권이고 기자, 평론가, 관람객, 인터넷 다 높은 점수 나왔는데 진짜 꼭 봐봐. 내가 원래 좀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고 막 호들갑 이런 거 잘 못 떠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그렇게 말할 만큼 기발합니다. 자, 그러면요. 나는 왜 갑자기 나 인간 신주 돈도 안 받고 마치 김경식 빙의해가지고 이 영화를 홍보하고 있냐. 이번에 알아볼 사건이 나를 찾아줘의 줄거리랑 너무 비슷해요. 실제로 그래서 나를 찾아줘 사건이라고 불린 적도 있어요. 영화 나오고 한 몇 달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영화가 참고한 건 아니야. 우연치 않게 비슷한 상황이 생겼어. 지금 기대가 되죠? 여러분? 내가 바람 많이 넣었다 지금. 궁금해 죽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 가입에 네이버 카페 가입, 주플릭스까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은 정확히 나를 찾아줘 개봉 5개월 만인 2015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발레이오의 메이섬이라는 곳에서 시작됐어요. 이 사람이 메이섬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29살의 데니스 허킨슨인데 맨날 표정이 썩어 있었어. 얼마 전 남친에게 차였거든. 남친이 에런 퀸이라고. 이 사람도 물리치료사예요. 데니스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 만난 거야. 한 7개월 사귀다가 에런과 약혼까지 했던 전 여친이 오빠 다시 돌아와줘 막 통사정하는 바람에 데니스랑 그래서 헤어진 거야. 얘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데니스가 찬 건 아니에요. 차인 거잖아. 근데 헤어졌다고 감정이 바로 정리되진 않지. 에런도 그랬나 봐. 며칠 있다가 다시 데니스에게 연락해가지고 사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 같다. 나 전 여친 안 만날 테니까 다시 사귀자 우리. 씨발 뭐 하는 거야? 데니스가 아직 미련이 있긴 했지만 우리 이 에런 게이가 하는 짓이 워낙에 비응신 같으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해주겠는 거야. 언제 또 이럴지 모르니까. 혼자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니스가 표정이 썩어 있던 거지. 대답이 바로 안 오니까 에런이 두 번째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은 저녁 먹으면서 얘기해보지? 데니스가 알았다고 했지.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으니까 이참에 완전히 정리하려고 얼굴 보고 마지막 인사하자. 그랬던 거예요. 이날이 2015년 3월 22일입니다. 근데 아직 둘 다 미련이 있는 상태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이게 정리가 되겠냐? 결국 다시 사귀기로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1일 이지를 하면서 에런의 집으로 같이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2시 911에 전화가 걸려오는데 신고자가 에런이네. 전날 밤 자기 여친인 데니스가 납치됐대. 갑자기 뭔 소리여? 어? 근데 신고 전화를 받은 이 911 상담원이 듣기에 이 에런의 목소리가 좀 이상했다는 거야. 아니 여자친구가 납치됐으면은 이거 존나 긴급한 상황이잖아. 근데 얘는 답답할 정도로 말이 느렸고 술 처먹었는지 발음도 잘 못하고 상담원이 좀 정확히 이해해 보려고 어젯밤에 납치된 건데 너 왜 오늘 아침도 아니고 낮이나 돼서 신고했냐? 그동안 뭐함? 물어봤지. 그랬더니 얘가 자기 손이 묶여 있었대. 그러니까 뭐 정황상 둘이 저녁 먹고 같이 집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왔었나 봐. 경찰이 에런 집에 가서 만나봤어요, 한번 이 사람을. 에런 말로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수복을 입은 괴한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자는 자기들 깨우더니 레이저건으로 위협하고 서로 손발을 묶으라고 했대. 그리고 테이프가 붙은 물안경을 이렇게 씌우더니 은행 계좌랑 비밀번호 물어보고 자기 몸에 약물 주사를 했다는 거야. 여기에 정신을 잃었는데 눈 떠보니까 여친인 데니스는 사라졌고 집에 자기 혼자였다는 거지. 경찰은 집에 범인들이 흘린 단서가 없는지 수색해봤어요. 여기 에런 집이 있는 동네야. 그랬더니 수색해보니까 이게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신고한 에런이 수상했어. 아무리 약물 주사로 쓰러졌다지만 10시간이나 지나서 깼다는 게 믿기가 어려워. 에런의 휴대전화를 보니까 오전 9시쯤 회사에 몸이 아파 출근 못한다는 문자를 보냈더라고. 10시에는 카드회사, 12시엔 사촌 형과 통화한 기록도 있어요. 데니스 회사에도 몸 아파서 쉰다는 문자를 보낸 내역이 있어. 그리고 오후 2시에 이 새끼가 여친 사라졌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여친이 위급한 상황이면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경찰이 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 깨끗하다 였대. 방금 청소한 것처럼 정리가 잘 돼 있었다는 거지. 진술도 이상한 게 에런은 자기 지갑에 현금과 노트북, 차가 사라졌다고 했거든요. 범인들이 가져간 것 같다는 거야. 일단 현금과 노트북의 존재는 바로 증명이 안 되죠. 사건 전까지 내 지갑에 현금 얼마, 그리고 우리 집에 노트북 있음, 이걸 기록해둔 내용이 없는 이상 사실이더라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야. 증명이 안 돼. 그리고 자동차는 집과 3분 떨어진 거리에서 발견됐어요. 이건 그냥 집 앞에 세운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걸 사라졌다고 할 수 있나? 경찰은 에런이 수상하니까 참고인 조사 핑계로 경찰서를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남은 사람들이 집안을 더 수색했죠. 일단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누가 쳐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경찰이 에런에게 너 이거 씨발 숨기는 거 있으면은 지금 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너 털어놔라. 은근히 자백을 강요하듯이 한번 말해봤어. 여기에 에런이 엄청 억울해합니다. 모든 범인들이 다 억울해해. 근데 처음에 아니 어떻게 나를 의심하냐? 데니스는 납치된 게 맞다. 범인은 데니스의 몸값으로 15,000달러 준비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CCTV로 지켜보고 있으니 경찰에 알리면 여친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해서 고민하다가 늦게 신고했을 뿐이래. 15,000달러도 준비해야 되니까 카드 회사에 대출 알아보느라 전화했던 거고 사촌 형이 또 경찰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을 뿐이라는 거지. 대답은 다 해. 뭐 아니 좋아. 에런의 진술이 당장 뭐 개구라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진술의 내용이 너무 현실성 없다는 거야. 15,000달러가 2천만 원입니다. 누가 씨팔 2천 벌자고 잠수복 그거 잘 들어가지도 않는 거 땡겨 끈에 쳐 입고 얘네 집이 바닷가 섬이란 말이에요. 다리가 없어. 배 타고 들어가야 돼. 그럼 잠수복 입은 게 뭐 씨발 바다를 수영해서 왔다는 거야? 약물에 레이저건까지 챙겨서 고작 2천 벌자고 누가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해. 경찰은 에런의 말을 못 믿겠으니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해봤어요. 알 수 없음으로 나옵니다. 판정이 애매하다는 건데 씨발 근데 누가 봐도 이거 지금 거짓말이잖아. 경찰은 이제 대놓고 말해. 너 이거 거짓말 그만하고 실수로 그랬든 약에 취해서 데니스가 죽었든 솔직하게 말해라. 괜히 이거 짱구 굴려봤자 너 죄만 늘어나. 이러면서 에런을 범인이라고 아예 확정합니다.
다시 다음 날이에요. 데니스 실종 이틀째.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었어. 데니스 허스킨스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남친인 에런 퀸이라면서 괴한의 침입과 납치를 주장하는 말들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허점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해버린 거죠. 기자회견에 누가 와? 기자들이 오죠. 기자들은 이제 경찰이 한 말을 받아 적어서 신문에 써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들이 어디 진짜 말한 그대로만 쓰냐? 자기들 나름대로 조금씩 해석도 하고 말을 바꾼다고. 심한 새끼들은 없는 말도 막 지어낼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기사가 뭐야? 미국은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자 대부분이 남편이나 남친일 때가 많다는 통계를 막 들먹이면서 경찰이 범인을 지금 잡았고 범인은 에런이라는 기사를 썼어요. 상황이 좀 너무 극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 에런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새끼가 하는 말은 지금 수상해요. 진술이 거의 뭐 조현병 걸린 망상 수준이라고. 근데 반대로 에런이 그래서 데니스를 죽였냐? 이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재판에서 사실인지 확인받아야 될 일이고 에런은 아직까지 데니스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혐의를 받는 단계잖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용의자라는 말 자체가 뭐야? 의심할 의에 허용할 용, 사람 잘을 씁니다.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혐의는 싫어할 혐에 의심할 의를 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들이 확정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뜻하는 거예요. 범인이든 아니든 재판을 치러야 그걸 확정 지을 수 있는 건데 아니 지금 재판이 모임. 검찰은 기소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용의자도 아니고 범인 검거라는 기사가 나올 수 있냐는 거지. 이 새끼가 왜 진술을 병신같이 하는지 병신 같더라도 혹시나 사실을 진짜 병신일 가능성은 없는지 이걸 따져보기 전까지는 무죄인 거야.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두잖아. 근데 사람들은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용의자라고 하면 마치 범인인 것처럼 보고 검찰이 뭐 10년형 구형됐다 그러면은 10년 형 받은 건 줄 알아. 그러면 안 돼. 뭐 너무 의심스럽지만 에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직은 억울한 게 맞아요. 이런 상황에 좀 열받았나 봐. 온 나라가 자기를 범인으로 보니까. 앞으로는 경찰 상대하지 않겠다면서 신고 18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합니다. 경찰은 그러거나 말거나야. 데니스 허스킨스 시신 수색을 시작하는데 자기들도 알죠. 아직 입증할 수 없지만 이건 씨발 우리 일해본 경험상 뻔해 범인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뭐 사실이든 아니든 시신만 찾으면 끝나. 이런 태도로 수색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영화 나를 찾아줘처럼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데니스 실종 31시간 만에 3월 25일이거든요. 이 사건을 취재하던 어느 기자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열어보니까 음성 파일이 첨부돼 있었대. 바로 틀어봤지. 어떤 여자 목소리야. 이날 나온 아침신문 일면 기사를 읽고 있더라고. 근데 이 목소리가 실종된 데니스 허스킨스였다는 거죠. 이건 지금 자기가 살아있다고 증명하는 이메일인 거잖아요. 목소리도 납치된 사람 같지 않게 너무 침착했어. 경찰은 여기서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겠죠. 지들도 사람 새끼면은. 이 메일이 확인되고 몇 시간 지나서 사건이 일어난 발레이오와 650km 떨어진 헌팅턴 비치라는 곳에서 데니스 허스킨스가 목격도 됩니다. 헌팅턴 비치가 데니스 부모가 사는 지역이래. 자기도 어릴 때 여기서 자라가지고 익숙하다는 거지. 납치당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도는데 너무 멀쩡하다고 보면은 다친 데 하나 없고요. 잘 돌아다녀요. 미국 사람들도 이제 이거 이상한 사건이다 생각이 들었어. 경찰도 납치범이 풀어졌다는 건지 지금 이 상황이 에런을 계속 의심해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섰다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야. 뭐 데니스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런이랑 비슷한 말을 해. 자던 중 잠수복 입은 남성이 우리를 깨웠고 케이블 타이로 서로를 결박하라고 시키더니 에런에게 앞을 가린 물안경과 명상음악 나오는 헤드폰을 끼워주고 에런 목에 약물 주사해 기절시킨 뒤 자기를 데리고 나갔다는 거야. 범인은 그래서 자기를
에런의 차 트렁크에 싣고 출발했는데 금방 다른 차에 옮겨졌대. 그 뒤론 작고 어두운 방에 갇혀 있다가 범인이 헌팅턴 비치에 내려준 거래요. 똑같은 말 한 거야. 범인에게 무슨 특징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자기를 미군 출신이라고 밝혔고 신사적인 태도에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대요. 다른 차로 옮겨졌을 때 자기가 엔진 소리 들어봤더니 머스탱 같았대. 되게 구체적이지 않아? 에런이랑 하는 말도 일치하고. 근데 경찰은 함부로 얘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데니스도 따지고 보면 얘 행동이 이상해. 납치가 사실이었고 진짜 풀어준 거면 씨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TV들 봤을 거 아니야. 상황 돌아가는 거 파악하고 기자에게 신문 읽어주는 녹음 파일을 뭐하러 보내냐고. 경찰서 찾아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점 때문에 데니스의 행동이 몇 달 전 개봉한 나를 찾아줘 보고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더 받은 거예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당사자들의 말이 중요한데 대응을 너무 둘 다 비상식적으로 하면서 신뢰도를 잃었어. 경찰은 자력으로 증거를 찾는 수밖에 없었죠. 일단 자작극이라는 냄새가 나니까 에런과 데니스가 평소 어떤 사이였는지 과거를 좀 파묘해가지고 정황을 맞춰보려고 했거든. 둘이 헤어졌잖아, 한번. 이유는 에런이 전 약혼녀랑 다시 만나려고 했었기 때문에 열받은 데니스가 이거 복수하려고 납치된 척 자작극 벌여서 에런을 의심하도록 만든 게 아니냐? 아예 매장시켜버리려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마침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도 얼마 전에 나왔으니 충분히 가능해 보였던 거야. 에런과 데니스는 경찰의 결론에 화내면서 아니 납치는 진짜 있던 일임. 꿈인 게 아닙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해요. 씨발 거 이거 그동안에 하는 짓들 봐서는 증거 없이 얘네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데니스가 정 그러면 증거 보여주겠대. 사실 자기도 약물 주사 맞았고 이틀간 감금돼 있으면서 범인에게 2번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야. 경찰에 이걸 신고하면 부모님 찾아가서 복수하겠다고 협박도 하는 바람에 바로 말할 수 없었는데 경찰이 지금 우리 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이상 결백을 밝혀야 하니까 성폭력과 약물 검사 받겠다는 거지. 검사했어요. 사실이야. 데니스의 말이 다 사실이라고. 근데도 경찰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건 담당했던 케니 박이라고 한국계래. 다시 기자회견 열었어. 데니스 허스킨스의 납치 사건은 실제 일어난 팩트가 아니고 데니스와 에런이 사람들의 관심 끌려고 무비를 따라한 자작극이었습니다. 셀프 크라임이었어요. 이틀간 시민의 공권력과 세금을 낭비시켰으니 공개적으로 지역사회에 사과해야 된다면서 얘네를 아주 개구라쟁이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야. 사건이 이렇게 끝났어요. 이날부터 인터넷에는 에런과 데니스 기사만 보이면 악플이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둘이 억울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얘네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더라고요. 뭐 정의로운 기자 뭐 이런 게 아니야. 이 사건의 범인이야. 진짜 범인인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주장하는 새끼가 나타난 거야. 이 사건 취재하는 또 다른 기자에게 데니스 허스킨스는 납치당한 게 맞으니 얘네 말을 믿으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누가.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진까지 같이 보냅니다. 에런과 데니스가 말한 레이저건이 있었잖아. 이게 알고 보니까 개조된 장난감 총입니다. 여기에 스티커 붙여서 안 보이게 가린 물안경, 묶을 때 쓴 테이프 이런 걸 찍어서 보내준 거야. 자백이나 다름없는 내용들이잖아.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경찰이 데니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자기는 더 큰 일을 저지르겠대. 사실 이 범인이라는 새끼 심리를 모르겠어요. 진짜 범인이면 안 잡히는 게 제일 좋잖아. 그럼 피해자들의 자작극으로 끝나는 것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없거든. 근데 왜 씨발 굳이 지가 나서갖고 범인인 걸 인증하고 있냐고. 이러면 지만 불안하지 얻는 게 뭐야. 이해가 안 가지만 보낸 사진을 볼 때 이 새끼는 범인 맞는 것 같아. 메일 받은 기자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근데도 경찰은 개꼰대야 씨발.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이미 에런과 데니스의 자작극으로 지네가 사건을 끝냈는데 이거 뭐하러 또 수사하냐는 거지. 얘네가 2차 자작극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그럼 우리 또 놀아나는 거 아니냐. 이악 물고 무시합니다. 3개월이 지나요. 2015년 6월 5일 여기가 캘리포니아 북부의 더블린이라는 지역 주택입니다. 여기 사는 중년 부부 집으로
괴한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성인 딸과 같이 사는 부부인데 밤에 딸 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납치를 시도했다는 거지. 아빠가 인기척에 깨가지고 괴한이랑 마주쳤어. 그래서 싸우는 사이 아내가 신고한 겁니다. 경찰도 빨리 현장 출동했는데 아내가 신고하는 거 본 범인이 더 빨리 도망가서 놓쳤죠. 그나마 다행인 게 미수로 끝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가족의 진술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범인이 검은색 잠수복 같은 걸 입었고 케이블 타이로 서로 손발을 묶으라고 시킨 뒤 물안경 쓰라고 했다는 거야. 이거 데니스 허스킨스 사건 때 진술이랑 똑같잖아. 근데 이게 지역이 다르니까 이때는 경찰이 바로 이거 유사 사건이다 알아채지 못했어요. 대신 더블린 사건, 이 사건에서는 범인이 도망갈 때 이 집에다가 휴대전화를 흘렸어. 그래가지고 금방 해결됩니다. 휴대전화로 위치 추적해서 범인 사는 집 알아냈거든요. 2015년 6월 8일 경찰이 이 새끼 집에 출동했는데 집 앞에 이런 차가 세워져 있네. 흰색 머스탱. 도난 차량이었는데 데니스가 납치됐던 발레이오에서 신고가 접수돼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상황이 지금 연달아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범인도 일단 잡아요. 매튜 밀러라는 새끼인데 집에 들어가 보니 노트북이 발견됐어. 이게 에런 겁니다. 얘네 말 다 사실이야. 기자가 메일로 받은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은 물안경이 있었고 여기 금발에 긴 머리카락 한 가닥 붙어 있었는데 감식해봐야 알겠지만 데니스가 또 금발이잖아요. 더블린 경찰은 매튜 밀러의 이 꼬라지 볼 때 이 새끼 초범 아니다 이런 생각 들었어. 전과 있는지 알아보니까 엄청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이 매튜 밀러라는 새끼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1977년생이에요. 사건 당시 38살. 나랑 동갑이네. 근데 얘가 이력이 좋습니다. 해병대 나와서 하버드 로스쿨 졸업했고 대형 로펌 들어가 있다가 이민 전문 변호사로 개업한 상태였어요. 해병대 4년 있을 때도 뭐 훈장 받았고 하버드인데 머리 당연히 좋겠지.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로 선정된 적도 있는 새끼예요. 이게 다가 아니야. 가난한 난민들의 편이 되겠다면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무료 변호도 많이 했다고. 변호사 때 매튜 주변에서는 다들 착하고 이런 사람 또 없다고 막 칭찬할 정도였고. 그럼 어쩌다가 이런 새끼가 사람을 납치하게 된 거냐. 얘가 하버드 다니던 2006년부터 공부가 좀 힘들었는지 우울증에 조울증이 왔어요. 2008년에는 주변으로부터 항상 피해받는다고 착각하는 편집증에 현실 판단력이 흐려지는 망상증, 감정이 극과 극으로 바뀌는 양극성 장애 진단까지 받은 거야. 뭐 나으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꾸준히 약은 먹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일도 할 수 있던 건데 증상이 계속 심해졌대. 나중에는 웬만큼 이거 약을 때려 먹어서는 되지도 않아. 특히 망상증이 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조현병인데 매일 자기가 누군가한테 감시와 도청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부유층은 다 악하대. 뭐 여기까지는 병이니까 걸리고 싶어 걸렸겠냐. 근데 이 정도가요.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니까 자기가 직접 부의 재분배를 위해 영웅이 돼야 한다는 미친 생각을 시작한 거야. 결혼까지 했는데 이 증상이 말도 못하니까 아내가 어떻게 같이 사냐. 이혼했죠. 사건 1년 전에는 변호사 일도 불가능할 정도라 회사에서 잘렸어. 이제 갈 곳도 없습니다. 받아주는 곳도 없고 부모 별장이 있는 변두리에 혼자 오두막 짓고 살았거든요. 밖에도 안 나오고 맨날 집에만 있었대. 애가 안 그래도 정신이 혼수 상태인데 맨날 집안에만 있어봐. 무슨 생각하겠냐? 왕따 된 주제에 자기의 동료들과 사악한 부자들을 납치해 몸값을 받아내서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데 쓰는 비밀 결사단을 조직해가지고 이 시대의 새로운 영웅, 현대판 로빈훗이 되겠다고 결심한 거야. 병신이. 그때부터 1년간 잠수복에 물안경, 장난감총 사서 개조했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각종 약을 사다가 신경안정제도 만들었어요. 2015년 준비가 끝납니다. 매튜는 자기가 살던 발레이오를 범행 지역으로 삼았지. 여기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지가 그래서 이민에 관심이 있던 거고. 뭐 동네가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아. 그냥 익숙하니까 여기서 납치한 거야. 뭘 부자들에게 납치 지랄하지 마.
처음에 두 번은 연습 삼아서 범행을 시작했는데 이게 예전 이웃집들 들어가서 차 훔치고 성폭행을 두 번 저질렀던 거예요.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 경찰은 큰 피해가 없다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었대. 아니 씨발 차를 도난당했어. 성폭행 당했어. 이게 큰 피해가 없는 거냐? 이 발레이오 씨발 이거 뭐 US 동탄이야? 뭐 왜 이래? 그래서 수사를 안 하니까 이 새끼는 어때? 나 안 잡히네? 자신감 뽕이 차겠지? 그래서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르는데 그게 2015년 3월 23일 밤입니다. 에런 집에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데니스 허슨키스를 납치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얘가 데니스 납치에 성공했어요. 데려오고 지가 더 당황했대. 피해자보다. 이 새끼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 동네 살면서 에런을 좀 알았나 봐. 이 새끼 에런 전 여친인 줄 알고 납치했던 거야. 근데 데려와 보니까 얼굴이 달라. 오 뭐야? 지도 놀란 거야. 모르는 여자 잡아놓고 이제 매튜가 미안하다 데니스야. 나 사람을 잘못 봤다. 근데 내가 지금 너 여기서 풀어주면은 나 신고할 수도 있지 않냐. 안 되겠어.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입막음용으로 영상을 찍을게. 그러면서 성폭행을 했던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때리지도 않았고 뺏은 것도 없어. 이 다음날 경찰이 이 사건의 범인은 에런이라고 기자회견을 했던 거고 매튜는 여기에 자기가 착각해서 괜히 다른 사람이 의심받는 게 찔렸나 봐. 데니스가 살아있는 걸 알리려고 신문기사 읽는 거를 녹음시킨 거야. 이걸 납치할 때 들고 나온 에런 노트북으로 기자에게 메일 보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데니스가 목격된 그 헌팅턴 비치에 내려다 줬던 거죠. 성폭행 당했지만 그건 검사를 따로 해야 알 수 있는 거고 맞은 데가 없으니까 겉으로 보면 데니스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잖아. 그랬던 거지. 이런 점 때문에 경찰은 영화 나를 찾아줘를 따라한 데니스의 자작극이었다는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던 거고요. 매튜가 꼴의 변호사라고 지도 나쁜 새끼지만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건 못 참겠나 봐. 근데 나름 수습한다는 게 두 번째 경찰 기자회견 보니까 더 꼬인 것 같잖아. 그래서 또 다른 기자에게 메일을 쓴 거야. 내가 범인인데 데니스의 말 사실이다. 미안하고 후회된다. 그러면서 지 범행 도구 찍어서 파일 첨부했던 거고. 그러면서도 경찰이 에런과 데니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논리가 웃기지 않아? 지가 처음부터 잘못한 주제에 그냥 오두막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가만히 있었으면 애초에 이런 사건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었잖아. 최초의 잘못은 지가 해놓고 억울한 사람 생기는 게 싫어서 사과를 요구하는데 안 들어주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겠대. 이게 병신이야 진짜. 개또라이 개또라이. 경찰은 이때 사건 다 끝났고 이제 와서 이런 병신 같은 이메일에 휘둘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US 동탄에서. 사과 안 하니까 매튜는 결국 10주 만에 또 다른 납치를 시도했던 겁니다. 더블린에서. 근데 이걸 실패하고 현장에 휴대전화 흘리는 바람에 잡힌 거지. 데니스 납치는요. 발레이오에서 일어났고 검거는 더블린이었잖아. 더블린 경찰은 데니스 납치 사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물안경에 붙어있는 금발 머리카락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지역에 뭐 누구 건지 붙어있는 다른 지역에 실종자 신고 들어온 거 없는지 이런 거 찾다가 3개월 만에 데니스라는 걸 알게 됐어. 이러면 증거 확보는 엔간치 된 거죠. 2015년 7월 13일 경찰은 약간 뻘쭘한 표정으로 데니스 허슨킨스 납치 사건의 진범이 매튜 뮬러라고 세 번째 기자회견을 합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정신 상태가 이 새끼 너무 이상하니까 뭐라고 말은 하지만 다 믿어주기가 좀 그래. 그래서 정신 상담 해보니까 각종 망상에 무슨 영웅병, 조울증 이런 게 보이니까 정신 문제 같다? 이 정도로만 추측을 해요. 그래도 정신병 있는 새끼 치고는 범행 계획이 좀 치밀해. 막 무슨 장비 개조하고. 다른 사람 납치한 거지만 데니스 풀어주면 신고할까봐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상황인지 능력은 또 충분한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또 이상한 건 경찰 조사에서 에런과 데니스는 범인이 여러 명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매튜의 단독 범행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매튜가 말하는 비밀 결사대 뭐 씨발 뭐야 이게 중2병 걸려서 진짜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데 그럼 에런과 데니스의 진술을 아직도 다 믿지 못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끼 잡히고 나서
발레이오의 성폭행이나 무단 침입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독이겠지 뭐 이러는 건가 봐. 이거는 이제 언론사 인터뷰 할 때인데 매튜가 화상 채팅하잖아요. 교도소도 이런 게 있나 봐 미국은. 재판은 사건 1년 좀 넘어서 열려요. 2017년 3월 16일 매튜 뮬러는 성폭행, 불법 구금, 납치, 침입, 강도 혐의에 유죄 인정돼서 40년 받았고요. 그러면은 억울해 미치겠는 에런과 데니스 어떻게 됐냐? 얘네 뭐 헤어지니 많이 그랬잖아. 오늘부터 다시 1일 이러면서. 경찰이 결국 애매하게나마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 근데 그 상황에선 니네가 의심스러웠다.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씨발 끝까지 열받게 구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경찰을 고소했어요. 피해자인데도 경찰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주장이 인정돼가지고 250만 달러에 합의합니다. 경찰에게 30억을 받아냈어. 이 돈으로 둘이 결혼하고요. 딸 둘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넷플릭스에 아메리칸 나이트메어라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요, 이 사건이. 이때 발레이오 이 케빈 박이었냐? 뭐 무슨 박이냐, 이 아저씨. 얼마나 경찰이 개 무능했고 어떻게 언론이 나서서 피해자를 씹어 돌리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 여잔 누구냐? 안드레아라고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의 시작이 된 에런의 전 여친입니다. 에런이 이 여자 다시 만난다고 헤어지겠다가 다시 돌아갈게 주접 떨면서 데니스랑 밥 먹고 집에 간 날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 매튜가 왜 이 여자를 납치할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건 당시에 안드레아가 FBI 요원과 사귀는 중이었대요. 그리고 하필 에런 조사를 맡은 사람이 그 FBI 요원이었어. 이렇게 되면은 안드레아가 조사에 개입할 가능성도 생기고 여친의 과거 남자라고? 씨발? 그러면 이 FBI 요원도 괜히 빡치니까 중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원칙상 이 사람은 수사에서 빠졌어야 돼. 근데도 계속 꾸역꾸역 했대요. 매튜가 메일로 추가 자백을 했는데도 수사하지 않았잖아. 이 사건 담당자 새끼였던 거야, FBI. 약혼까지 한 전 남친을 막상 보니까 좀 열받았나 봐. 아예 에런을 매장해 버리려고 했던 건가 싶기도 해. 이런 거에 또 인정돼가지고 30억 물어낸 건진 모르겠는데. 경찰이 가장 큰 실수는 이 FBI 요원을 데리고 수사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FBI 동탄 뭐 이런 거지. 이 새끼만 없었으면 금방 해결됐고 에런과 드니스는 억울한 일도 아마 없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큰돈 잘 보상받았고 뭐 둘이 결혼해서 잘 산다는데 뭐 잘 끝났지 뭐. 이렇게 끝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